어, 44페이지군요. 44페이지. 자, 지수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의 비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나오는데, 자,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가보자. 자, 일단 첫 번째,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죠? 밑이 1보다 클 때 그래프는 우리는 알고 있겠죠? 이렇게 돼서 항상 여기 y절편 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x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2가 있겠대. 그러면 요 높이하고 요 높이하고 비교했을 때 더 큰 값의 높이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 값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게 밑이 1보다 크면 지수 부분을 비교한 부등호와 함수 값을 비교한 부등호 방향이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같다 다르다 두 가지만 하면 돼.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함수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겠대. x2가 더 클 거야. 그런데 x1의 함수값이 x2의 함수값보다 더 크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큰 값의 함수값이 더 작죠? 그래서 더 크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이제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냐 반대로냐 요거 하나만 딱 머릿속에 딱 두면 뭐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비교하는 거.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비율로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뭔가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 자, 일단은 4와 8을 밑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죠. 그런데 연관성이 있는 숫자들이 존재하잖아. 4라는 것은 2의 제곱, 요거의 10제곱이고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 요거의 6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얘는 2의 20제곱이죠. 얘는 2의 18제곱. 자, 그러면 얘가 더 큰 값이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클수록 더 큰 값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7번 같은 거도 3분의 1을 밑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81분의 1은 3분의 1의 4제곱. 여기서 좀 신경 쓸 필요 있죠?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면서 5 하고 얘를 없애도 상관없죠? 근데 제곱근이니까 여기 어떤 숫자가 생겼다 있다? 2, 그죠? 그럼 얘는 3분의 1에 2분의 5제곱이 되겠죠. 지수 쪽 논리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지수는 4가 2분의 5보다 더 커. 그런데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함수값은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바꿔준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지수의 부등호 방향과 함수값의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밑을 맞출 수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자, 물론 논리적으로 생각해 준다면 40번하고 4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지수함수는 제가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야. 끝도 없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부터 뭐 2 그러면 요 그래프만 남겼을 때 여기서 최대고 여기서 최소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원래는 그림을 그려서 합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으니까 3의 제곱인 9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런데 지수함수는 연속함수니까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도 않고 그냥
범위의 양쪽 끝에 있는 값 중에 두 값을 다 대입했을 때 큰 게 최대값이고 작은 게 최소값이다. 그냥 이렇게 판단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됐죠? 동현아 43번의 식이 보이죠? 43번은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그렇죠. 왜? 다른 걸 다 떠나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굳이 표현하자면 3의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얘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서 지수 x에다가 부호가 반대인 음수가 있으면 무조건 역수를 취해주는 게 빛이 되는 거죠. 감소함수. 그렇지만 요렇게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집어넣을 게 마이너스 1과 2였잖아, 그지? 그러면 감소함수 그래프도 안 그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1 26.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3의 0제곱 1 마이너스 1 하니까 0. 그럼 당연히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그냥 끝나는 거죠.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형이네. 이 유형 8은 조금 별표를 칠까요? 이해하는 게 좀 힘듭니다.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치환을 통해서 뭐 최대값을 구했는데 그 최대값을 최소값을 또 구하시오 뭐 이런 게 나와. 논리를 조금 잘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지수 쪽에 x에 관한 식이 굉장히 뭐 이렇게 표현돼 있네, 그치? 그럼 우리는 막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도 그리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1하고 4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하고 4를 그냥 한번 딱 집어넣을게. 1을 딱 집어넣으니까 지수가 뭐가 되나? 마이너스 2죠? 그러면 1을 집어넣었더니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4를 집어넣어보자.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이죠? 그럼 2의 1제곱이 되겠죠? 2의 1제곱이니까 2. 그럼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진짜네. 아니야. 틀렸어. 다행이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틀리는 경우 아니면 둘 다 틀리는 경우는 잘 없어. 둘 중에 하나 틀리는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 이건 냅두고 딴 걸로 설명할게. 자, 일단 지수가 복잡하니까 t로 치환하겠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y는 2의 t제곱으로 바뀌었어. 그죠? 그러면 축을 생각하면 얘는 뭐냐면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그래프.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 그래프 이걸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2의 t제곱. 자, 그런데 이쪽 방향을 먼저 생각해 줘야 돼. 자, t 값은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래. 그럼 얘도 생각해 줘야 돼.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범위가 있네. 1, 2, 3, x는 4이야.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요거를 생각해야 돼. 자, 축을 보면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나눠주면은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x값 2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데 1하고 4야. 1이 더 가깝고 4가 더 멀리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딱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야 돼. t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찾기 위해서는 4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4를 집어넣었더니 1 나왔죠. 그 다음에 요 값을 찾기 위해서는 2를 집어넣을 거야. 2를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그러면 t 값이 요 범위 사이에 있으니까 우리는 요쪽으로 딱 왔을 때
얘가 마이너스 3 이상이고 그 다음에 t 값이 1이야. 자, 그래서 얘는 뭐한가? 얘 마이너스 3이죠? 요거 마이너스 3하고 1이죠? 그 다음에 t 값이 어디일 때 최대값 같니?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이죠, t 값.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t 값이 1일 때 최대값, 그 다음에 t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그러면 t 값에다가 1을 딱 집어넣었더니 2. 최대값 2 나오는 거 맞았어. 운 좋게. 그런데 t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최소가 아니라 8분의 1이 최소가 된 겁니다. 좀 바뀌어. 우리 이차함수에서 치환하는 게 조금 나왔을 때도 약간 이런 맥락으로 좀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매번 이런 그림을 그려서 막 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조금 빨리 하는 요령으로 가볼게요. 46번 한 번 더 가볼게. 자, 그러면 매번 이런 식으로 다 적어야 되느냐? 굳이 그럴 이유는 없겠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푸는 요령을 가르쳐 줄게.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t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하면서 정의역이 x니까 x 범위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추 마이너스 2분의 2 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건데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2까지네. 그러면 여기만 남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값을 찾아야 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니까 5 되겠죠? 그러면서 식을 바꿉니다. y는 2분의 1에 t제곱 하면서 t 값이 3 이상 5 이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감소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3, 5 요 그래프가 남는 거죠? 최대값이라는 것은 3 집어넣으니까 8분의 1, 최소값이라는 것은 5 집어넣으니까 얘는 3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조금 어렵죠? 요 개념은 쉽지가 않네. 처음 배울 때는 요 치환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치환을 해서 식을 바꿨으면 이 범위 x에 관한 범위가 아니라 t에 관한 범위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됐고 유형 9 쪽으로 가볼게. 내용가 너무 복잡하게 되는데? 나 이거 안 할래. 올라가. 밑에 있는 걸로 할래. 내용가 치우기 너무 힘든데. 자, 요 유형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요것도 치환하는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이 이해되는지 잘 봐. y는 3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제곱. 요거 이해됩니까? 안 되는 사람 얘기해봐. 더 자세히 써줄게. 동의됐니? 서수연들? 아니? 태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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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는 3의 x제곱이라는 게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작업. 3의 x제곱이라는 것을 t로 치환할 거야. 근데 지수함수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든 아니면 1보다 크든 전부 다 양수값을 가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식이 바뀌겠죠? y는 이쪽으로 가자. y는 t제곱 마이너스 3t라고 됐죠? 처음에는 이건 적어놔야겠네. 마이너스 1 이상 x는 1 이하. 자, 그러면 아까 전하고 동일합니다.
t로 바뀌었으면 t에 관한 범위로 바꿔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증가함수인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네. 그러면 남는 그래프는 여기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3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고 요 사이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하네. 그래서 3분의 1 이상 t 값이 3 이하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죠. 똑같은 문제죠? 자, 그럼 똑같이 이상함수로 가는 거야. 여기는 2분의 3이죠? 2분의 3, 3분의 1이 더 가깝죠? 그 다음에 3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근데 왜 최대치수 걸어봤죠? 최대값은 3 집어넣으면 되죠? 3 집어넣으면 0 나오는데? 최소값 2분의 3 집어넣으면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하면 얘가 4분의 10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최소값 최대값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유형 8, 9가 치환을 해서 그 변형, 문자에 대한 범위를 바꿔줘야 되니까 조금 쉽지 않은 어려운 내용이 있군요. 그죠? 자, 오늘 내용은 어렵네. 와우. 지수함수 끝. 저희 나랑 수업하기 전에 원장님하고 할 때 지수함수 그래프랑 로그함수 그래프를 대충 한번 본 적이 있어? 처음이야? 그죠? 그런가? 지수로 갈 때 한 번씩 안 보여줬나? 그러면 처음 한다 생각하고 해야 되겠구나. 자, 자, 우리 지수함수는 요거였습니다. y는 a의 x제곱. 그래서 어디 부분에 정의역이 있는 거니? 지수 부분에 정의역이 있는 것을 지수함수. 그리고 밑은 1이 아닌 양수였죠? 자, 여기에 설명이 그대로 돼 있죠? 그러면 로그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리를 뭐라고 부르니? 그렇지, 진수죠. 진수 자리에 정의역이 있는 x가 있는 그리고 밑은 1이 아닌 양수. 자, 그래서 로그라는 것은 이거죠. 로그 얘가 밑이고 얘가 진수 자리죠. 그래서 항상 나중에 부등식을 하려면 알아야 돼. 진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고 밑은 1이 되면 안 되고 얘도 양수여야 되고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y는이 로그에서 y는이 붙었기 때문에 로그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오든 x에 관한 식이 오든 뭐 역수가 오든 상관없이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있으면 무조건 로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진수 자리에 다항식이 오든 유리식이 오든. 됐죠? 자, 너 이거 구분할 수 있니? 여기 하를 했으니까 말하지 마. 생각해봐. 혹시 성남고 가는 사람? 성남고 이거 시험 문제 나왔다? 80%다 틀렸어. 자, 생각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유리식인 것은 을 고르래. 자기 그리고 46페이지 로그 함수의 뜻 있죠? 제일 위에 기호를 딱 적어놨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유리식인 것은. 갑자기 이거 나오는 이유는 얘가 나와서 갑자기 성남고 문제가 기억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쌤이 이런 거를 로그에서 이런 거 강조하는 거. 그다음에 뭐일 때 로그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 정말 안 나오는데 매번 듣긴 들었을 거야. 근데 스쳐 지나가지. 그런 기본 개념은 안 나올 것이다. 문제만 잘 풀면 되지. 근데 기본 개념을 묻는 저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출제가 됐어. 근데 애들이 정말 쉬울 것 같은데 80%다 틀렸어. 잘 생각해보고 10초 후에 성당고를 갈 동현이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 갑자기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묻는 거 아니야.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수업도 있을 거야. 동이 됐니? 된 거 같아? 응. 얘기해볼까? 기억니은? 천천히 해봐. 확실히 잘 얘기해. 자, 기억, 니은, 끝이니? 더 있니? 다원이 맞니? 너가 알고 있는 선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면 어디를 수정해야 될까? 수정? 모르겠어? 태연이는? 모르겠어? 태연이? 태연이? 틀렸죠? 확실히 틀렸다. 다원아, 너희 답을 얘기해봐. 기억, 리을?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부르니? 고등수학과에서 배웠잖아.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부르니? 아, 하가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런가? 나는 하를 2번 했다고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야? 뭐야? 확실하게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긴 했는데 한 번은 특강으로 짧게 끝까지는 못 나가고 한 번은 그냥 약간 기초. 그래? 그럼 안 될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럼 얘기할게. 난 2번 정도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되는 줄 알았어. 유리함수 들어봤죠? 유리함수? 그죠? 무리함수 들어봤죠? 루트 있으니까 무리함수. 자, 유리함수래. 함수라는 것은 y는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렇지? 그럼 y는이 없는 얘는 유리식이야, 유리식. 그래서 니은 유리식인 거 맞아? 1차식이지? 2차식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항식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런데 잘 기억해. 다항식은 유리식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까지 해서 3개가 돼야 돼. 너 이거는 포함시키고 왜 이걸 뺐어? 아닐 것 같아서? 상관없어. 다항식이 1차, 2차, 3차, 4차 이런 걸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도 유리식이 되고 그 다음에 분수 함수로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 알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유리식이 되고 상관없습니다. 요 틀은 그래도 언제도 하를 나가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줄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그래서 너무 기본 개념밖에 안 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줄 몰랐어. 미안해. 뭐라 한 건 아니었어. 선생님이 시기를 봤어. 시제. 알았어. 쉬었다 합시다. 그래 좀 피곤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
만드는 방법을 좀 가볼까? 이런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밑이 5인 지수함수가 존재하죠. x축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그래프인데 일단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역함수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함수가 있을까? 얘 정의역, t역, x값의 범위, y값의 범위 이걸 의미하는 거죠.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무엇이니? 상윤아.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음? 이 지수함수잖아, 그지? 정의역은 뭐야? x값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실수 자체야. 치역은 뭐니? y값은 0보다 큰 값에만 대응하죠? 그래서 y가 0보다 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역함수를 만들어 볼까? 역함수를 만드는 조건은 처음부터 x, y를 바꿔도 되고 아니면 x는 꼴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x, y를 바꾸면 돼.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나는 처음부터 바꿔볼게. x는 5에 y 플러스 1 이렇게 첫 번째 줄을 적으시고 그러면 지수를 로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지수는 꼴로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y 플러스 1은 일단 로그를 써놓고 밑이 5죠? 그럼 여기 밑도 똑같이 5를 적고 나머지 문자만 진수 자리에 적으면 되겠네. 그래서 마무리해서 정리하면 y는 로그 5의 x 플러스 1 넘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x, y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x가 y로 바뀌고 여기에 있는 y가 x로 바뀌는 거죠? x로. 그래서 항상 로그 함수를 무조건 적고 나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x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꼭 정의역을 적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점을 당할 겁니다. 지수함수는 안 적어도 됩니다.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x, y를 바꾸자. x는 로그 3의 y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로그를 지수로 바꿀 때는 진수는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및 그 다음에 얘를 나머지를 지수로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여기서는 x에 대한 범위를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겠구나.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나오네. 이 정도만 딱 집중해서 보면 되겠네. 두 개 그래프. 자, 로그함수 그래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밑이 얘는 1보다 클 때고 얘는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때야. 그럼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했죠? 1을 지나면서. 그런데 우리는 y는 x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0,1이죠? 그러면 0,1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은 1,0을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그러면서 y는 x에 이렇게 접어서 딱 대칭을 시키면 로그 함수는 뭐가 되냐면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수 함수는 증가하는 게 굉장히 급격한데 로그 함수는 증가하는 양이 줄어들긴 해도 끝까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지수든 로그든 밑이 1보다 크면 무조건 증가함수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y는 x를 이렇게 놓게. 자,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한 거야. 여기도 당연히 0,1이죠. 그러면 얘도 1,0인 건 똑같죠? 그러면 잘 봐. 요쪽 부분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니까 이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로그 함수입니다. 그러면 지수함수도 감소고 로그 함수도 똑같이 감소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둘 다 감소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든 지수든 밑이 1보다 크면 x값 증가할 때 함수값도 같이 증가할 것이고 밑이 0보다 큰데 1보다 작으면 x값 증가할 때 함수값은 감소할 것이다.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될 것이다. 이런 성질을 내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둘 다 똑같으니까 이걸로 편하게 볼게요. 여긴 좀 헷갈리니까. 지수함수에서는 이렇게 되는 얘를 y는 0을 점근선으로 했습니다. 지수함수는 점근선. 근데 우리는 xy를 바꿔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로그 함수에서는 x는 0이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바꾸는 거는 지수함수에서는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 로그 함수는 x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게 점근선을 바꾸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제외하고 로그 함수만 표시를 할게. 얘가 로그 함수죠. 그 다음에 얘가 로그 함수죠. 자, 그럼 로그 함수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1,0을 무조건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서 점근선은 x는 0, 한 번 더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전에 지수함수에서는 y가 0보다 크다 했죠? 그러면 로그 함수는 둘 다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x값이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야. 0이나 음수 쪽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조금 생각을 조금 해주면 되겠죠? 다른 내용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안 그려져 있는 걸 가볼까? 이런 걸 자세하게 그려야 될까? 자, 그러면 빨리 로그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저쪽 표는 없으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립니다. 여기에 1을 무조건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밑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런 다음에 이건 뭐 하나 점을 더 찍어볼까? 여기 y 값이 1 나오려면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할지 1 나오니? 그렇죠. 밑과 진수가 똑같을 때 1이 될 거야. 그럼 여기에 2분의 1 딱 했을 때 여기에 1 정도. 이런 정도는 표시를 해주라고 책에도 나와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정도. 얘도 그래프를 그릴 때 천천히 보통 이런 정도만 그리면 되죠. 얘도 당연히 1이라는 걸 지나겠죠? 근데 얘는 밑이 3이니까 1보다 크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x에 뭐 집어넣으면 1이 나오니? 그렇죠. 3 집어넣으면 1 나오죠? 3 집어넣었을 때 1 나온다. 이런 정도. 편한 숫자만 찾아서 이렇게 딱 그려주면 되겠죠. 나중에 해설지로 채점할 때 굳이 저걸 다른 숫자를 가지고 되어 있더라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프 형태만 잘 그려져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로그함수 뒤쪽 부분도 한번 가보자. 3-7 개념이 되겠네. 뭐 지수함수에서도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하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뭐 하나만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지문을 봤더니 얘가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고 얘가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했으니까 y는 당연히 로그 2에 이 정도 해놓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시켰으니까 x 대신에 x-2 진수에는 항이 한 개보다 더 많을 때, 2개 이상일 때는 항상 괄호를 꼭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수라는 걸 할 수 있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뒤에다가 그냥 떨거지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끝. 다음 오른쪽이 중요할 거야. 이런 정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것은 맞지만 항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변의 모든 항의 부호를 반대로 하는 게 한 줄로 할 수 있겠죠? 항이 얘가 있고 얘가 있죠. 두 개 항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y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나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간단하죠? y는 로그 3의 바로 안에 요놈 대신에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정도로 식을 적으면 끝이 나겠죠. 그게 어려운 거 없죠. 할만한 게 있으면 75 그래프 그려볼까? 74번부터 한번 그려볼게. 일단은 기본이에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그러면 그림을 이런 식으로 볼게. 자, 중요한 것은 얘죠. 점근선이 x는 0에서 x는 마이너스 1 요거를 먼저 표시해놔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를 먼저 그리면서 생각해 볼게.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은 이렇게 되면서 1,0을 지나죠. 자, 그런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얘가 0, 마이너스 1을 지날 수밖에 없죠. 0, 마이너스 1. 그래서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항상 x축 평행이동을 먼저 봐야 됩니다. x축 평행이동. 이런 정도면 이거 맞고 마지막 봤어. 왜 갑자기? 쉬는 시간 했는데? 테스트 보도록 하죠. 자, 얘는 조금 생각해야 되겠네. 이런 걸 좀 생각할 때 요거를 좀 생각합시다. x의 개수가 만약에 음수면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돼. y는 로그 3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순차적으로 그리는 거야. 첫 번째, y는 로그 3의 x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크게 해볼게. 자, 원래는 정근선이 이거면서 첫 번째는 흰색으로 할게. 이렇게 되는 거. 이 그래프. 근데 두 번째는 잘 보면 우리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먼저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x 자리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y축 대칭. 그래서 y는 로그의 3의 마이너스 x 요걸 먼저 해줘야 돼. 그럼 y축 대칭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요 그래프가 되겠지. x 자리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킵니다. 그러면 점근선이 그래도 둘 다 x는 0이었는데 x는 2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x는 2 점근선을 무조건 표시하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이만큼 갔으니까 이 점을 다시 지나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평행 대칭 이동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식의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란색 부분을 결국 그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고,
그러면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 그래프 밑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그래프를 우리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 시켰네. 그러면 이제 조금 빨리 그리는 방법. 원래는 1,0을 지나는 것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렸으니까 얘가 1,2 요점을 지나면서 감소함수가 그려져야 되겠죠? 감소함수.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까지의 그래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틀렸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것만 맞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없어? x의 부호가 반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 그 다음에 감소함수니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얘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그냥 볼게. 79번은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초가 아니 144분면을 지난다? 1사분면 4사분면 지난 거 맞죠? 83번에 83번. 그 다음에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2다? x는 2가 아니죠? x는 0이죠? 그래서 또 틀렸죠? 자, 그래서 84번까지 된 것 같군요. 일단 테스트를 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자. 테스트 풀이 시간이 얼마나? 자, 아까 전에 오늘 했던 거야. 지수든 로그든 밑을 비교했을 때 크기 비교를 하시오. 밑을 비교했을 때 일단 진수 부분 5하고 7을 비교하면은 7이 더 크죠? 근데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겠죠? 일단 진수로 먼저 비교할게.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2가 있네. 2를 여기로 올릴 수가 있죠? 3의 제곱으로.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얘도 있구나. 일단 얘는 로그 2의 9가 되겠구나. 근데 여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로그 2의 제곱 빼고 64가 있네. 그지? 1제곱. 그럼 우리는 법칙에 의해서 얘를 앞쪽으로 뺄 때 여기의 지수를 2로 여기의 지수를 1로 이렇게 빼죠? 그러면서 얘가 사라지겠네. 그 다음에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얘를 없애면서 여기에 2분의 1을 만들면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는 로그 2의 64의 루트죠? 루트 64니까 8. 자, 그러면 진수를 비교합니다. 9, 8. 당연히 9가 더 크죠? 근데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팁으로 기억을 해놓습니다. 맨날 이런 방법을 하지 말고 만약에 로그 A의 제곱이 있고 B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얘는 뺐다가 올릴 거니까 그냥 로그 A의 B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 바로 옆쪽으로 넘어갈게. 로그 함수도 항상 진수 범위를 먼저 생각하는데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자, 진수가 x네. 그래서 진수 범위를 써놓을게. x는 0보다 크다. 일단 진수가 x-4네.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4보다 크다. 나중에 부등식에서 꼭 필요해서 그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만족하는 범위네? 그러면 로그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면 2니까 증가함수죠? 이렇게 되는 증가함수죠? 그래서 우리는 2에서부터 16까지 요 그래프니까 최대값은 16을 집어넣네? 최대값은 로그 2의 16이랍니다. 로그 2의 16은 얼마 이상이냐? 그렇지, 4.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최소값이라는 것은 로그 2의 2죠. 그래서 얘는 1 되겠죠. 근데 로그 함수도 생각해보면 진수 범위를 만족하는 범위면 계속 연속해서 계속 나아가.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로그 3분의 1에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었을 때 생각해보자. 5 집어넣으면 로그 3분의 1에 9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머릿속으로 되면 하고 안 되면 얘기해줘. 요거 얼마니? 마이너스 1 되니? 얘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 빼면 로그 3의 3. 그래서 마이너스 2. 다하나? 요건 얼마니? 머릿속에 딱 생각해서. 마이너스 그렇지. 얘가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제곱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쪽이 되겠구나. 아, 여기도 유형 17, 유형 18 다 치안이니까 조금 별표 정도를 해놓자.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갈게요. 그래도 지수 로그를 한꺼번에 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드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는 작업을 하나씩 시작할게. 첫 번째, 얘를 t로 치환하겠죠? 그래서 t라는 것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8. 정의역 x니까 요 범위를 그대로 가져오자. 마이너스 1 이상 x는 3이야. 첫 번째 작업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그려줘야 되겠죠? 축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얘는 1 되겠네. 마이너스 1하고 3 둘 다 2 차이 나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 요 높이가 동일한 거네, 그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1을 집어넣어 볼게. 9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뭐 잘못됐는데? 위로 블록이구나.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자,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뭐 집어넣었지? 1을 집어넣어서 9 나왔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3을 집어넣어 똑같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5 되죠? 이게 첫 번째 작업. 그러면 이제 t로 치환한 식을 적었지. y는 로그 3의 t. 근데 t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5에서부터 t 값은 9까지.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면 잠깐만 잘못됐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차이라고 했는데? 몰라, 일단 가자. 얘가 증관수죠? 그럼 이번에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겠지? 로그 함수? 그런데 5에서부터 9까지. 그럼 이 그래프니까 최대값. 최대값은 로그 3의 9. 그럼 2가 되겠죠? 최소값이 약간 이상한데? 최소값은 뭔가 딱 떨어지지 않네? 그냥 로그 3의 5? 이렇게 답이 나올 리가? 이렇게 답이 나왔대. 보통 이렇게 안 나오는데 정수로 나오는데. 로그 3의 5는 대략적으로 몇 점 얼마다? 태연아, 로그 3의 5는 대략적으로 몇 점 얼마니? 그렇지. 얘가 3의 1제곱보다 크고 3의 제곱보다 작잖아. 그래서 그 지수가 보다 크고 지수보다 작고 이렇게 되는 거야. 대략적 1점 얼마. 로그 3의 3이 1이잖아. 이해되겠어? 로그 3의 9가 2가 되는 거고. 이거 잘 파악해야 돼. 그다음 97번 가볼게. 97번. 다행히 지수랑 잘 해서 괜찮네. 자,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 넣을게. t로 치환하겠대. 로그 2의 x를 그러면서 x의 범위는 1, 2, 3, 그 다음에 16, 2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증가함수니까. 그럼 여기서 1, 16. 그럼 요 범위에서만 t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최대값, 요거 최대값 최소값 아니지 지금은? 16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이니까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1이니까 0 돼버리겠네. 그래서 0에서부터 4까지가 t의 범위다. 그러면 두 번째 작업으로 y는 t제곱 마이너스 얘 앞쪽으로 내릴 수 있죠? 그래서 2t 플러스 6으로 바꾸면서 t의 범위가 0 이상 그리고 4 이하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축을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비하면 1 나오죠? 그럼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차함수. 그럼 최대값은 4 집어넣은 거네. 16 마이너스 8, 8, 14.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5가 나오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14, 최소값은 5. 이런 정도가 되겠죠. 아까 지수를 해서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은 아니네? 끝난 게 아니네? 지금 함수만 한 거야? 활용은 또 있대. 방정식, 부등식을 해야 되는 거지. 와, 이게 끝나야 이제 삼각함수 3분의 1을 한 거야. 지수로 끝나면 3분의 1, 삼각함수 끝나면 3분의 2, 수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숙제는 어디까지? 소소연? 네가 원하는 대로 갈게. 51쪽? 그래, 알았어. 51쪽까지다, 숙제. 자, 남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죠? 한 5분 정도만 숙제를 조금 풀다가 마칩시다.